곡성군의회 강덕구 의장과의 일문일답을 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예견됐던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그렇다면 의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예방 또는 조치하신 부분들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우리가 이제 국민에게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범을 보이고 겸손하게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 회의 때마다 하죠. 항상 이야기를 서로 좀 조심하자.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했을 때 무죄로 최고 통보를 받아나서 법원에 가면 이게 크게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과태료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지만,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서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1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쭉 연이어서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지점은 타당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에게 신뢰도를 있게 되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곡성군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 기관의 축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의미해지겠죠. 저는 이제 제일 우려했던 지점이 제가 지난번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한번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군수도 특정 정당 소속이고 또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특정 정당 소속,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그 의회가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나 당시 유권자들이 늘 걱정하는 지점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통속 내지는 큰화물의 크밥, 과연 이 군수 권력을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필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은 당 소속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제 뭐 김홍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회 의원 되시기 전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또 의원이 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우려가 큰 부분은 조대현 의원 같은 케이스는 예전에부터 진작 사실 경고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이제 좀 자중하십시오 하고 이제 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 항목에도 없는 의원 사업비가 결국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양태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의정 감시단에서도 정인균 의장님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뭐 임문기 의원님께서 전 의장님한테 촌지를 받은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생각보다 좀 과태료가 좀 과하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세 개 사안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조대현 의원 같은,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좀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위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 충돌 관계에 있어서 늘 지역 사람들이 우려하는 소위 이제 선출직 공무원 자리가 돈벌이 자리가 되어버리고 부정과 결탁하는, 또 부정의 온상이 되어버리면
의회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의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그런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과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혹시 법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권인의 윤리의식 함양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는 그 본인의 역량이니까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을 분리해놓고 본다 하면 김홍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되기 전에 보조금 받았던 부분이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거기도 근 2년 넘게 해서 재판하고 있고 1심에 무죄 받았고 7월 8월에 2심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2심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은 수사 중의 사안에 대해서만큼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봐주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를 이제 불신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국민 앞에는 더욱더 머리를 조아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느냐 서로 간에 사정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의원사업비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원사업비는 실은 없습니다. 주민수건사업 저희가 일부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본인한테 이렇게 제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소위 이제 우리 취재원들 또는 이렇게 기사 났던 것들 이렇게 이제 또 저희보다 훨씬 또 선이 좀 빠른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크로스 체킹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건설 업체하고 이제 그 전에부터 이렇게 또 그 전에 의원 되시기 전에도 이제 건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요 사건 내용을 제가 듣는 바로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이 뭐 진정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접하고 있는 그 취재 라인으로는 실질적으로 차명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점이고 또 이제 그 하도급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상당한 그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조군수님 된 이후에 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면서 그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좀 밀린다거나 아니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또 최소한 전문 건설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뭐 진행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뭐 이제 아까도 이제 의원 사업비는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름은 우리가 흔히 의원 사업비라고 이제 통칭 부르는데 실체는 없죠. 근데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 그 예전에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의원님들은 아예 면장님 소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절 말 안 해요. 그건 면장이 알아서 쓰십시오 그러는데 또 어떤 의원님들은 여기저기서 막 전화 와가지고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직접 동네 이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장 거기 어디 그 내가 저 군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누구 아무개 의원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업 올리소 이 정도까지 하는 업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장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그걸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급한 일은 A라는 일이 있는데 B라는 동네 이장이
그 업자하고 친해. 매장한테 맨날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장은 B 이장은 그 업자하고 친하니까 말만 하면 다 해줘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가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업자한테 가면 해결이 되는 이런 좀 그 잘못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한번 좀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최소한 이제 윤리에 아마 이제 그 제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국회나 뭐 이런 데 보면 윤리 제소해가지고 결과는 그 제소 이후의 결과가 보통은 제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이제 윤리특별자문위원회 공고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문위원회 회의를 저번 주에 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린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또 2차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고안을 받아서 그 공고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유사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의회에. 그래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재량행위에 대한 그 침해거든요. 위원장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선거직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관료와 권위주의화 되는 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관료주의 딱 그게 물 들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그러면 자기의 권한 남용이에요. 그래서 딴 잡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분들이 있는가 보죠. 그런 거 얘기 나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도 얘기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단호하게 그 묵사를 밝히든지 위원장은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죠. 이 의장님이야 뭐 그렇게 철저하게 또 그런 공직관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커야 1000만 원 짝짝짝이잖아요. 뭐 심지어 뭐 풀베기 같은 것까지도.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면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옥가본 같은 경우에는 석곡 빼고 한 5개 면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각종 다양한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장님들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난맥상은 뭐냐? 그 세 분 의원님 중에 석곡 의원님은 별로 석곡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머지 5개 그 면에 2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2분 의원님을 아주 또 이제 아주 쥐어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자들끼리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가급적이면 그 계약된 업체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주자 그러는데 결국은 뭐 위원장님도 의원이 전화 한 통화하면 또 의원님 체면 생각해야 되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금 각별하게 유념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인해서 입직하시기 이전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입직 후에 또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그 대국민 뭐 사과 성명이나 뭐 이런 건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 임시를 하면 우리 그 표본사에 국민에게 드리는 감화의 말씀을 일부 담았습니다. 표본사에 이렇게 담아서 말씀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국민에게 뭐 성명이나 보도자료 하나 주십시오.